오늘 저녁 식탁 위에 무엇이 놓여 있으신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혹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한 반주 한 잔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혈액순환 잘 되라고 마시는 거야. 이거 한 잔 정도는 약이지, 약. 우리는 수십 년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특히 와인 한 잔은 심장병 예방약이다와 같은 말은 우리에게 거의 종교와도 같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잔의 술을 약주라 부르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히려 건강을 위한 행위라 여기며 매일 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에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면 우리가 약주라고 믿었던 그 반주 한 잔이 사실은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녹여내리는 독약이었고, 하루 한 잔은 약이라는 믿음이 알코올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간과한 절반의 진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100세까지 쏙쏙, 100세 쏙쏙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술이 몸에 해롭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세계 최고의 의학기관들이 건강에 안전한 음주량은 단 한 방울도 없다며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밤 마시는 그 반주 한 잔이 우리의 뇌와 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여 암과 치매, 돌연사로 이끄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과 과학적 증거들을 낱낱이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은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시며 몇 살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 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프렌치 패러독스, 즉 프랑스인의 역설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의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프랑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버터, 치즈, 스테이크 같은 고지방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이나 영국인에 비해 심장병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전 세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비밀은 바로 프랑스인들이 매일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레드와인에 있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주장은 꽤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레드와인에는 포도 껍질과 씨의 풍부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죠. 이 방송 하나로 전 세계 와인 판매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와인은 더 이상 술이 아니라 심장을 지키는 건강음료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막걸리, 소주 등 다른 술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며 하루 한 잔의 술은 약이다라는 거대한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레드와인에 건강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드와인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은 이 일부의 과학적 사실이 미디어와 상업적인 목적과 결합되면서 상당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와인의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레스베라트롤의 양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수십, 수백 병의 와인을
마셔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와인의 잠재적인 효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 자체의 위험성을 너무나 간과해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약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분들이 오직 건강만을 위해서 굳이 와인을 마시기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의학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지난 30년간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수십만,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훨씬 더 정밀하고 장기적인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최신 연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장 안전한 음주량은 0, 즉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것이다. 개인마다 유전적인 특성, 건강 상태, 생활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괜찮았던 한 잔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적당히 마시면 약이라는 과거의 통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훨씬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마법 같은 한 잔은 없습니다. 오직 현명한 판단만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기억, 감정을 관장하는 가장 소중한 기관 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포금하지 않고 딱 한두 잔만 마시니 뇌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야. 이것은 가장 위험하고 슬픈 착각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만 명의 뇌 MRI 사진을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루에 단 한 잔이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0.5년 더 늙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 2잔을 마시면 2년, 4잔을 마시면 무려 10년이나 뇌가 더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술은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의 그 어떤 장벽도 거침없이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뇌를 보호하는 혈뇌 장벽마저 하이패스처럼 통과하여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알코올이 뇌에 들어가면 세포의 보호막을 녹여버리고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방해하며 결국 뇌세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죽게 만듭니다. 특히 알코올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목표는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공장인 해마와 이성과 판단, 계획을 담당하는 사령부인 전두엽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는 현상, 이것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해마의 작동을 완전히 마비시켜 그 시간 동안의 기억이 아예 저장조차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억 공장이 정전된 것입니다. 젊을 때의 필름 끊김도 위험하지만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드는 60대 이후의 필름 끊김은 치매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나눈 대화, 어제 갔던 장소, 며칠 전의 약속이 점점 가물가물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반주 한 잔이 당신의 해마를 갉아먹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마시는 폭탄주보다 매일 꾸준히 마시는 반주 한 잔이 우리 뇌에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회복할 틈도 없이 매일 밤 알코올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인사불성이 되지 않더라도 매일 소량의 알코올은 우리 뇌 속에서
아주 미세한 손상을 꾸준히 축적시킵니다. 그리고 이 손상들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판단력이 흐려지는 알코올성 치매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찾아오고 진행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와인 속 항산화 물질의 미미하고 불확실한 이전보다 알코올의 확실하고 치명적인 위험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매일 저녁 건강을 위해 마셨던 그 반주 한 잔은 약주가 아니라 내 뇌를 조금씩 녹여 마시는 독주였던 것입니다. 그래, 술이 나쁜 건 알겠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끊는단 말인가. 저녁 식사 때 반주 한 잔 없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술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술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뇌에서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안정감을 주죠. 문제는 이 인위적인 쾌감의 뇌가 익숙해지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술 없이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즉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 달만 술을 끊어도 우리 몸과 뇌에는 기적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적,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유독 피곤한 겁니다. 술을 끊으면 약 없이도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자는 꿀잠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 뱃살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 고칼로리일 뿐만 아니라 식욕을 억제하는 뇌의 기능을 마비시켜 기름진 안주를 폭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지방과 고혈압의 주범입니다. 금주 후 별다른 노력 없이도 허리둘레가 줄고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기적,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매일 아침 나를 괴롭히던 안개 낀 듯 멍한 느낌과 숙취에서 해방됩니다. 또한 알코올로 인해 널뛰던 감정 기복이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 화가 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금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과 함께라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주변에 선포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 오늘부터 한 달간 술 끊는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주변의 지지와 격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술잔을 대체하십시오. 저녁 식탁 위 허전한 술잔의 자리에 탄산수나 시원한 허브차 혹은 무알코올 맥주를 채워놓으십시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술 친구를 정리하거나 변화시키십시오. 딱 한 잔만 해하며 유혹하는 친구와의 만남은 당분간 피하십시오. 대신 이번 주말에 술 한 잔 대신 같이 등산 가는 건 어때? 라고 건강한 만남을 먼저 제안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한 잔은 약이라는 오래된 믿음의 실체와 그 반주 한 잔이 우리의 소중한 뇌와 건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최신 과학의 눈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잔의 술을 내려놓는 용기가 나의 남은 인생을 암과 치매의 공포에서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녁 식탁 위에 그 술잔을 당신이 좋아하는 따뜻한 차나 맑은 물잔으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소중한 기억과 총명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백세 쏙쏙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술 기운에 취하는 대신 삶의 기쁨에 취하는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백세 쏙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